네, 안녕하세요. 저는 펀메드 정보검색 정기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희규정 도서관의 이승재 사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육 중에 궁금하신 사항들은 줌의 채팅창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교육 시간에는 이제 펀메드를 통한 정보 검색을 보시게 될 텐데, 펀메드 뭐 일반적인 검색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보시는 것들에는 좀 기존과는 좀 다른 검색 방법들이 있으세요. 일단 첫 번째 펀메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거고, 두 번째 있는 통제어와 자연어, 이러한 용어들이 좀 익숙하시다라고 하시면 이미 고급 검색 단계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신데, 이 용어들이 좀 처음 봅니다라고 하시는 경우들은 오늘 이 부분, 두 번째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펀메드를 좀 고급적으로 다루실 수 있게 되고요. 네, 세 번째 펀메드 검색 실습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고급 검색들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검색을 할 수 있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 교육은 1시간 반으로 잡혀져 있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은 4번과 5번 이제 구글 스칼라와 라지 랭귀지 모델 뭐 생성형 AI 같은 경우들도 같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펀메드를 접속하시려면은 반드시 로그인을 하고 사용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 도서관 홈페이지, 오늘 이제 교육을 신청하셨던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고요. 좌측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펀메드라고 이렇게 탭이 있습니다. 이 해당 펀메드 탭을 누르시고 이 아래쪽에 있는 펀메드 홈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펀메드 사이트에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일단 접속을 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저도 이제 성의교정 도서 홈페이지 들어와서 일단 로그인을 해주셔야 되십니다. 로그인을 해주시고 선생님들도 이제 펀메드 홈에서 펀메드 홈으로 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늘 보는 펀메드 페이지로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펀메드 페이지를 펼쳐 놓으시고 이제 또 들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혹시나 강의 자료 파일을 아직 다운을 안 받으신 선생님들은 제가 줌 채팅창에다가 일단은 강의 파일을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릴게요. 대부분 메일이랑 그다음에 저희 도서관 그 교육 신청하셨던 게시판 여기 보시면은 펀메드 교육을 신청하신 이 게시판에 가시게 되면은 여기에 교육 자료가 있는데 요거를 확인을 잘 못하시는 선생님들 간혹가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파일 없나요? 강의로가 없나요?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으셔서 여기서 체크를 하시거나 지금 줌 채팅창에다 공유를 드렸으니까 그 해당 파일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펀메드는 일단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내셔널 라이브러리 메디슨에서 제공하는 권위 있는 무료 데이터베이스라고 많이들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학 및 건강 분야의 서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서지 정보란 무엇이냐면은 해당 기사에 대한 정보예요. 그래서 논문의 제목, 저자명, 수록자 날물, 초록 정보 등을 의미합니다. 즉 펀메드에서 우리가 검색을 하게 되면은 원문의 전체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이 원문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그 서지 정보, 사이테이션 인포메이션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펀메드는 기본적으로 서지 정보를 검색하는 데이터베이스고 기본적으로 원문을 제공은 하지 않지만 이제 원문 링크가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펀메드를 통해서는 대부분은 알려진 정보에 기반해서 특정 연구 논문을 찾는 게 가장 기본적이죠. 우리가 어떤 특정 논문을 찾겠다면 펀메드에서 해당 키워드로 검색해서 찾는데 이제 펀메드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광범위한 범위로 인해서 다양한 주제에 좀 더 심층적으로 파고들어서 새로운 주제에 익숙해지는 이런 용도로도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펀메드를 잘 이해를 하시려면은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세요. 펀메드, 매들라인, PMC 이 용어들 보셔야 되시는데 일단 펀메드는 매들라인과 PMC를 함께 검색하는 무료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매들라인이란 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매들라인이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나으실 것 같아요. 자, 내가 이제 생약 분야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외과 쪽 분야에 이제 종사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뭐 흉부외과 쪽이기 때문에 흉부외과 관련된 저널을 봐야지라고 했을 때 그 관련된 저널을 국내 저널, 뭐 미국 저널, 뭐 이렇게 보시게 할 거예요. 근데 불어로 된 거, 독일어로 된 거, 일본어로 된 거 다 보셔야 될까요? 전 세계에 나오는 모든 내 분야에 있는 모든 아티클 다 봐야 될까? 근데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아티클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하루에 한 5편 정도 평균적으로 읽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 수많은 양들을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최신의 정보들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이제 상정한 기본적인 원리는 전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아티클들 중에서 보다 권위가 있고 신뢰도가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연구자 모여서 토론을 할 수 있는 학회지 등을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그 해당되는 분야를 끌어가는
그 해당되는 분야를 끌어가는 학회지들을 보게 되면은 그 분야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거에 원칙을 둡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생의학, 간호, 보건 분야의 저널 중에서 아주 중요한 5,600여 종의 저널들을 따로 뽑아요. 따로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선정한 5,600종의 저널을 별도로 색인을 해요. 그걸 매들라인이라고 합니다. 즉, 매들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해서 논문을 읽게 된다고 하면 생의학, 간호, 보건 분야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주요 저널들을만 검색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아티클들이 다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연구의 규모라던가 뭐 피어 리뷰의 상태라던가 여러 가지 신뢰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다 판단을 했을 때 보다 높은 상위에 있는 저널들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매들라인이라는 것들을 검색을 하시려면 실제로는 비용을 지불하고 뭔가 데이터베이스를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 펀메드는 무료로 매들라인이라는 것을 검색할 수 있게끔 해주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매들라인이라는 것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5,600여 종의 저널을 선정을 했는데 그 분야는 생의학, 간호, 보건 분야로 한정이 되어 있고 그걸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게 펀메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매들라인은 5,600개의 저널들이 갖고 있는 논문의 개수가 한 2,500만 건 정도 되는데 이 수많은 아티클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게끔 통제어 메시라는 걸 활용해서 문헌을 색인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따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요 부분을 보시면은 아 이래서 검색이 좀 더 쉽게 잘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펀메드에는 이 PMC라는 아카이브도 같이 검색을 할 수 있는데 PMC는 원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오픈 어세스 아카이브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펀메드에 보시면은 원문을 자동으로 탑재하고 있는 PDF를 탑재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 PMC 아티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펀메드 검색을 한번 보겠습니다. 펀메드는 일단 적절한 검색 결과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펀메드 안에 탑재를 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키워드 자동 완성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 입력할 때마다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교환해 있는 것처럼 메타볼릭 이렇게 메타볼릭 신드롬을 검색을 하려고 합니다. 메타볼릭 신드롬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오타가 있었네요. 네, 메타볼릭 신드롬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 키워드를 추천하지만은 여기서 이제 스페이스를 하나씩 두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키워드 이외의 것들을 또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추천해주게 되죠. 그럼 이게 추천되는 키워드들은 쉽게 보시면은 그냥 제안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 다른 연구자들이 이러한 연관된 키워드를 자꾸만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 키워드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메타볼릭 신드롬 칠드런을 보겠다 하면 해당되는 걸 검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해당되는 걸 검색을 하시고 또 스페이스를 두시게 되면은 그 이에 또 추가되는 키워드를 또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럼 나는 어덜선트까지 봐야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연구자를 어떠한 키워드를 넣어서 연구들의 목표물을 찾고 있는지 등을 이렇게 추천해주는 기능을 통해서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펀메드는 또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신드롬이라는 글자에서 O 대신에 제가 A라고 이렇게 오타를 쳐서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showing result for metabolic syndrome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신의 키워드를 수정해서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수정된 키워드를 검색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오타가 나도 다시 수정을 해서 검색을 해준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정렬 방법이 이 상단에 보시면은 sort by best match로 아마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 부분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스트 매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키워드와 연관성 있는 결과순을 정렬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펀메드를 검색해 보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키워드를 대충 넣어도 생각보다 좋은 결과값들이 나옵니다라는 그게 반응들이 있으세요. 그 이유는 바로 베스트 매치라는 알고리즘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아티클들 또는 리뷰 아티클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 아티클들을 우선적으로 읽어서 내가 그 해당되는 분야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게 되죠. 자, 이렇게 펀메드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도구들이 있는데 또 다른 도구가 뭐가 있냐면은 입력된 키워드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검색을 수행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메타볼릭 신드롬 하시고 그 다음에 2022 킴제이 이런 순서들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킴제이 그 다음에 2022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입력했던 키워드들이
굵은 글씨로 결과값을 나타내는 걸 보실 수 있게 되고요. 킴 J라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굵은 글씨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베스트 매치를 다시 바꿔놓을게요. 베스트 매치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제 해당되는 것들을 분석을 해요. 킴이라는 거와 J라는 거는 아마 여기에 매칭이 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2022는 어디에 매칭을 하냐면은 여기 연도. 예, 해당되는 저널의 출판 연도랑 매칭을 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을 키워드를 분석을 해서 매칭을 시켜서 결과값을 주기 때문에 내가 뭐 이건 저자명을 찾아야 돼, 이건 연도야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입력을 쭉 해두시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찾아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기능을 좀 활용하면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게 되냐면은 만약에 내가 어떤 아티클의 참고문헌을 쭉 읽다가 13번 아티클을 내가 자세하게 원문까지 보고 싶어 해서 펀메드에서 검색을 하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은 에피데미올로지 오브 이런 식으로 쭉 타이틀을 치시기 시작합니다. 예, 타이틀을 쭉 쳐서 검색을 하려고요. 근데 그런 펀메드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요 뒤에 있는 서지 정보만을 가지고 활용하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 BJOG 2018년도 125권의 첫 번째 페이지가 55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냥 쭉 그대로만 입력하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똑같이 그냥 BJOG 2018 띄고 125 띄고 55 그냥 이런 식으로 서지 정보의 일부 데이터만 매칭을 시켜서 그대로 서치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의 아티클이 사이테이션 매칭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찾으려던 아까 그 타이틀을 다 입력해서 검색할 필요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만 입력을 해도 참고 문헌을 명확하게 찾아갈 수 있으시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검색을 도와주게 되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그럼 조금 약간 우리가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특정된 것들 좀 찾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자명 검색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저자를 찾고 싶다라고 할 때 저자명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저자명 검색은 어떤 데이터베이스인지 좀 어려워요. 왜냐? 일단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죠. 이름을 저자가 어떤 형태로 입력했느냐. 여러 가지 형태로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색은 어느 데이터베이스나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펀메드에서 추천한 방식은 이렇게 돼요. 자, 첫 번째. 그래서 헨슨 K라는 사람을 찾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그냥 헨슨 K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헨슨 KB, 뭐 KR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찾아주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찾게 되면은 이 중에 내가 어떤 저자를 의도했는지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단 이렇게 저자의 성과 이름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검색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거는 내가 찾던 저자는 이 헨슨 KB란 저자였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저자를 좀 추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추적하느냐? 이 타이틀을 눌러서 들어갑니다. 예, 해당되는 아티클의 타이틀을 눌러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름들이 색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색상이 되어 있고 마우스를 올리면은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나타나는데 이건 뭐냐면 하이퍼링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헨슨 캐스퍼 B 이 사람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하면 이 사람 이름을 클릭을 합니다. 이 사람 이름을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computed as a sort order라고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펀메드에서 요 이름 한슨 KB라는 이름에 아까 우리가 하이퍼링크를 클릭했기 때문에 그 링크를 기반으로 해서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완전 100% 일치할까요? 아니요, 이것도 100% 일치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한슨 K라고 입력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는 보다 명확하게 찾아주긴 합니다. 그래서 누락되는 것도 있고 또는 더 다른 일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보다 자세하게 찾아준다. 그럼 우리가 개별적인 연구자를 명확하게 찾으려면 어떤 방식을 취하는 게 좋으냐라고 했을 때 내 이름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다양하게 이름이 표시될 수 있고 동명이인이 있을 때 나를 특정 지어서 한 명이 납니다라는 걸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요새는 많이 쓰는 게 ORC 아이디라는 오키드 넘버를 많이 씁니다. 네, 이거 오키드라고 많이 읽고 있고요. 또는 ORC 아이디라고도 많이 읽어요. 요거는 orcid.org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무료로 계정을 생성하시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16자리의 디지털 코드를 줍니다. 그럼 이 코드가 저의 고유한 아이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디를 통해서 내가 누구입니다를 저는 이승재입니다라고 해외에 알릴 필요가 없어요. 저의 코드는 이겁니다. 오키다이는 이겁니다라고 하면은 이 아이디로 저를 조회해서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디로 조회를 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제가 했던 연구 업적, 그다음에 연구자에 대한 어떤 홍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게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orcid.org라는 사이트가 되고요. 여기에서 단순하게 3스텝만 거치시면은 내 고유의 아이디와 내 고유의 정보들을 입력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서 제가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로그인 하시게 되면은 이게 제 오키드 아이디 넘버예요. 이게 제 넘버고 이게 제 이름부터 제 소속 그다음에 제가 했던 연구 업적물들을 다 기록을 해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연구자들한테 내 이 아이디 넘버 16자리만 주게 되면은 제 저를 특정지어서 찾을 수 있게 되겠죠. 이런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논문을 쓰시고 출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ORCID 아이디를 하나 정도는 꼭 만드셔서 내 연구 업적들을 계속해서 내가 저장해 두시면 되죠. 이거는 연구 업적이 자동으로 막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관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저자 검색을 지나갔으니까 학술지를 검색을 해볼게요. 내가 보는 특정 분야의 학술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학술지는 풀네임이나 저널 약어명이나 ISSN, 그러니까 저널마다 고유에 갖고 있는 8자리 넘버가 있거든요. 4자리 4자리로 되어 있는 그걸 ISSN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검색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이제 저널 네임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실 때는 저널명으로만 한정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J 클리니컬 오콜로지 이런 식으로 약어로 입력을 하시고 각가로 저널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입력을 같이 해주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저널명만 검색을 하게 돼요. 자, 무슨 뜻이냐? 내가 블러드라는 학술지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블러드 이렇게 치게 되면 펌메드에서 500만 건 넘게 나옵니다. 그러면 타이틀에서도 블러드를 매칭하고 초록에서도 매칭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검색을 할 때 이렇게 블러드라는 학술지 앞뒤로 따옴표를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바로 뒤에 각가로 저널하고 각가로 닫고 이렇게 딱 입력을 하시고 검색을 하시면은 5842건은 딱 줍니다. 그 5만 건은 뭐냐면은 바로 이 저널 필드만 검색을 했기 때문이에요. 저널 학술지명에 블러드라고 써 있는 것만 나와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블러드지만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검색은 가능하고 약어명으로 검색할 때는 좀 주의하시면 되세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우리 학회에서 쓰는 용어로는 안 되는 거고요. 펌메드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한 약어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를 NLM 타이틀 어브리베이션이라고 많이 하게 되는데 요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여기 항목에서 할 수 있는데 저 저널스가 어디 있냐면요. 아까 펌메드 여기 사이트에서 펌메드 일단 메인 페이지로 가셔야 되는데 메인 페이지로 가신 거 뭐 뒤로 가기로 해서 가셔도 되지만은 여기 펌메드라고 쓰는 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되세요. 요 펌메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메인 페이지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아래쪽으로 스크롤 좀만 내리시면 Run, Find, Download, Explorer가 돼 있는데 익스플로러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저널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저널스에서 약어명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널스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만약 NEJM이라는 학술지, 그러면 우리가 맨날 NEJM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만 입력하시면 안 들어와요. 자, 어떻게 하셔야 되냐?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학술지명을 찾습니다. 찾다 보니까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이 풀네임이래요. 이렇게 해서 서치를 해봅니다. 서치를 해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는 해당되는 저널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요. 저널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는데 이 저널은 아까 말씀드렸죠. 공식 약어명은 NLM 타이틀 어브리베이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게 공식 약어명입니다. NENG의 JMED. 예. 요 약어명으로 펌메드에서 검색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걸 복사를 그대로 해서 아까 펌메드 사이트로 다시 한번 가서 검색을 하실 때 이렇게 다운표에다가 저널 약어명을 넣고 저널 이렇게 각가로로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치를 하셔야지만 NEJM 저널들만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지금 굵은 글씨가 됐죠? 여기가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널을 검색한다라고 하면은 약어명을 검색할 때 이렇게 확인을 하고 검색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번 특정 주제를 검색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정 주제 검색은 그냥 간단해요. 내가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서 연관된 키워드를 그냥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쭉 입력을 해주시면 솔트 바이 베스트 매치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굵은 글씨로 매칭들이 쫙 돼요. 예, 이거가 키워드가 이렇게 됐구나. 분석을 해서 최적의 결과를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앞전에 103건 나왔잖아요. 103건. 이게 다 연관성이 있을까요?
100%? 아니면 놓치는 문헌은 없었을까요? 이걸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세요. 제가 이 백상권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의 케이스일 뿐이에요. 이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연관성이 없는 문헌들이 생각보다 다수 나타나요. 네, 왜냐하면은 자동으로 키워드를 매핑을 하다 보니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거를 막 키워드를 분석합니다. 펀메드가. 근데 스파이널 코드가 있어? 그러면은 이 스파이널 코드를 갖고 여기다 스파이널 이런 식으로 검색 키워드 일부분만 매칭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이 스파이널 코드 인주리 이뮤놀로직 데피니시 신드롬 이거를 딱 되게 저는 이렇게 구분지어서 검색을 한 건데 이걸 그냥 하나씩 하나씩 다 끊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전혀 연관성 없는 아티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검색 키워드 일부만 매칭되다 보니까 연관성이 없는 결과가 막 자꾸 나타나요. 그러니까 단순 검색, 그러니까 단순 키워드 검색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어떤 거냐? 그냥 내가 의도한 키워드를 그대로 쭉 입력하는 것. 이걸 단순 키워드 검색을 많이 하는데 연구 주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떨어지는 결과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또는 내가 의도한 것들이 누락돼서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매칭이 잘 되는데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요 첫 번째 페이지만입니다. 예, 우리가 구글에서도 검색하면은 첫 페이지만 쭉 보고 나머지 페이지 안 보시죠. 왜냐? 뒤에는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펀메드도 쭉 103건 나오면은 103개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앞에 한두 페이지 보고 그냥 넘어가신 경우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게 과연 연구를 하시는데 적합한 걸까요? 관련된 모든 문헌들을 확인을 하지 않고 일부 부분만을 아주 좁게 보셔서 연구에 바이어스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자꾸만 하셔야 됩니다. 다른 연구자들 너 그 논문 봤어? 라고 했는데 내가 검색할 때 안 나왔는데 라고 하시면 안 되세요. 나도 검색을 해서 그 논문을 봤어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시려면은 연구 주제와 밀접한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통제어의 메시라는 걸 쓰게 됩니다. 통제어인 메시는 메디컬 서브젝트 해징지의 약어고요. NLM에서 펀메드 색이나 사용하는 통제된 시소로스 어이라고 우리가 흔히 한 줄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검색을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검색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통제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세요. 통제어라는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 메시라는 게 있는 건데 이 통제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통제어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통제어라는 거는 저자 A라는 사람과 저자 B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A와 B 둘 다 알코올 의존증 또는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A 저자는 알코올 디펜던스라는 용어로 계속해서 논문을 썼고 B라는 저자는 알코올 어딕션이라는 논문으로 그 단어를 써서 논문을 계속 썼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결국 동일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 중독 뭐 이런 것들을 검색하려면은 관련된 용어를 다 집어넣어야지 논문을 다 찾을 수 있어요. A 저작가 찾으려고 디펜던스, B 저작가 찾으려고 어딕션도 넣어야 되지만 알코올 어뷰즈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알코올 유즈 디스오더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복수용어로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관련된 키워드를 다 집어넣어야지만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모든 문헌을 다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연구자들이 놓치지, 그러니까 최신의 문헌들도 다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키워드를 넣어서 맨날 검색을 하게 되면은 검색의 효율도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왜냐면은 계속 키워드를 만들어서 넣어야 되고 넣어야 되고 넣어야 되고 하니까요. 자, 그래서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생각한 건 되게 간단한 개념입니다. 메시 인덱서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켜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간단해요. A 저자의 논문을 읽고요. B 저자의 논문을 읽어봐요. 이 사람이. 그리고 해당되는 논문을 읽다 보니까 A 저자도 알코올 디펜던스, B 저자도 알코올 어디션. 둘 다 알코올 의존증과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을 했네. 그러면은 두 개의 논문에 똑같이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어떤 키워드를 색인을 부여해주자. 색인어를 부여해줍니다. 근데 이 세균을 부여줄 때 마음대로 부여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규정을 정해놨어요. 메시 인덱서들끼리. 그래서 우리는 알코올 의존증을 알코올리즘이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정해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제어라고 해요. 즉 해당되는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용어들을 하나의 용어로 딱 줄여두는, 딱 용어로 통제를 해두는 겁니다. 가장 쉽게 선생님들이 많이 보실 수 있는 거는 뭐 IDC 분류라던가 뭐 스노우메드라던가 이런 용어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정리된 용어 이렇게 딱 하나로 이제 통제돼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용어를 정해두는 거죠. 자, 그럼 이 용어들을 각각의 논문에 색인을 해요. 이렇게 알코올리즘, 알코올리즘. 그러면 검색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모든 키워드를 아까 말씀드린 모든 키워드 다 입력할 필요 없이 요 세 기능으로만 검색을 하는 거예요. 왜? 메시 인덱서가 이미 읽고 확인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알코올리즘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그냥은 안 되겠죠. 그냥 하면 뭐 타이틀도 검색하고 초록도 검색할 테니까 색인된 걸 검색해 주세요라고 할 때 각가로 메시라는 걸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A 논문, B 논문을 다 갖고 올 수 있어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더 예시로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한번 같이 보시면서 보면 좀 더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펌메드 메인 화면 페이지에서 아까 익스플로러 아래쪽에 보시면 메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여기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펌메드 메인 화면에서 익스플로러 바로 아래 보시면은 메시 데이터베이스 있습니다. 메시 데이터베이스 클릭하시고 자, 메시 데이터베이스 클릭하실 때 그냥 클릭하시면은 이게 화면이 이렇게 바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이따가 좀 보기 불편하시니까 가능하시면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새 탭에서 링크 열기 또는 새 창에서 링크를 열어서 창을 두 개로 만들어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탭에서 링크 열기로 저는 할게요. 그 탭을 두 개를 구분할게요. 메시 브라우저, 펌메드 브라우저 이렇게. 자, 그럼 메시 브라우저에서 아까 우리가 알코올 뭐 디펜던스 또는 알코올 어딕션 뭐 이런 거 했으니까는 그 중에서 뭐 편하신 걸로 한번 음,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오시는 거는 교환해 보시면은 이렇게 알코올 어딕션이라고 하셔도 되시고 아까 보셨던 뭐 알코올 디펜던스 뭐 여러 가지 알코올 어뷰즈 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검색 결과 딱 하나 알코올리즘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근데 통제어 검색, 이 메시 브라우저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완전 일치가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검색 결과 하나가 나타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다이아베티스에 관련된 걸 보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검색 결과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다이아베티스를 하게 되면은 연관 등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2형 당뇨도 있고 뭐 1형 당뇨도 있고 이렇구나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게 통제된 용어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102개나 나왔어요.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용어도 해볼까요? 사랑? 네, 사랑도 통제가 되어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자주 쓰는 용어들을 한 번씩 검색을 해보시면은 통제된 용어가 어떤 건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이 메시 브라우저는 쉽게 그냥 전자사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통제어 전자사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쓰는 용어가 뭘로 통제되어 있지를 다 외우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쓰는 일반적인 용어를 여기다 검색어로 입력을 하시면 그거에 해당되는 통제어를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서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쓰는 용어들. 나는 뭐 헐터텍 뭐로 되어 있을까요? 마이오카디아 인팍션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게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헐터텍이라고 난 쓰지만 이렇게 통제가 되어 있구나 라고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아까 검색했던 알코올리즘 요 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 페이지를 좀 이렇게 길기 때문에 쪼개서 설명을 하나씩 드릴 테니까 이제 선생님들 이렇게 스크롤 내려가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 상단에 이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메시 통제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밑에 설명은 개념적인 정의예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정의는 아니고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으면 알코올리즘이란 용어로 대표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알코올리즘이란 걸 메시 통제어라고 하고요. 또는 한국말로는 주표목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서브젝트 헤딩 이렇게 부릅니다. 뭐 용어를 하나를 지칭하는 용어가 좀 여러 가지긴 한데 그냥 쉽게 보면 이게 메시 통제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래 보시면은 이제 서브 헤딩즈라고 되어 있고 체크박스가 엄청 많아요. 이 체크박스들은 세부 주제로 제한해서 검색의 정확률을 높일 수 있게끔 해줍니다. 요거 이따 뒤에서 한번 안내 드릴게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 보시면 조금 떨어져 있는 체크박스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검색 옵션입니다. 추가 옵션이라서 이것도 이따 뒤에서 안내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스크롤 조금 더 내려가시면은 엔트리 텀즈라는 항목이 있는데 엔트리 텀즈는 이 통제어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언어들입니다.
즉 알코올 디펜던스, 알코올 어딕션 뭐 이런 식으로 용어를 쓸 수 있는데 이런 모든 용어들은 전부 다 알코올리즘이라고 통제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엔트리 텀즈를 보시면은 아, 이러한 용어들을 우리가 유사하게 쓸 수 있구나. 유사한 개념들이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 also는 더보기죠. 그래서 그냥 내가 알코올리즘과 관련돼서 좀 더 유사한 메시 키워드들을 추천을 해주는 것 뿐이고요. 이 바로 아래가 조금 더 중요해요. 여기가 바로 시소러스라고 많이 부르게 되고요. 이 트리 형식의 용어 계층 구조를 보여주게 됩니다. 메시라는 거는 상위, 하위, 그다음에 동일 개념 간의 것들을 이렇게 한 단계씩 트리로 내려가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코올리즘이라는 거는 알코올 릴레이티드 디스오더즈의 하이어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끔 트리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시 브라우저의 구조예요. 메시를 검색하면은 이러한 결과값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펌메드에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알코올리즘 메쉬라고 이렇게 가까로 메쉬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검색 결과에 메시 텀즈라는 항목에 알코올리즘이라고 메시 인덱서가 이미 색인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미리 해놔요. 어떻게? 이 아티클의 내용을 다 읽어요. 다 읽고 아, 이 아티클은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거네라고 이렇게 색인으로 둡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을 잘 보시게 되면 타이틀에는 알코올 유즈 디소더, 뭐 알코올 미스유즈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용어로 쓰고 있지만 이건 결국 메시 인덱서가 읽었기 때문에 타이틀과 앱스트랙에 다른 형태로 키워드가 나타날지라도 알코올리즘이라는 요 키워드 색인 때문에 바로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알코올 유즈 디소더, 알코올 어뷰즈 다 일일이 입력 안 하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만 입력을 딱 하시면은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모든 아티클들을 다 검색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무조건 100%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왜죠? 이건 누군가 읽고 리뷰를 해버렸기 때문에 100% 정확도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시소러스를 조금 더 이해를 해보시려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알코올리즘 여기 보시게 되면 네, 스크롤 내려서 여기 있는 트리거를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단계씩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좁아지는 단계가 되겠죠. 그럼 알코올리즘보다 바로 하나 위인 알코올 릴레이티드 디스오더를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알코올 릴레이티드 디스오더로 항목이 옮겨지게 되고 내려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알코올 릴레이티드 디스오더즈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또 포함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알코올리즘은 여기 있고 빙드 드링킹, 뭐 알코올 인듀스드 디스오더즈 뭐 다양하게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용어들을 알코올 릴레이티드 디스오더즈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트리 관계는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요 개념으로 쓰시는 거예요. 자, 나는 알코올리즘으로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연구 결과가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서 거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단계 위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한 단계 위로 확장을 해서 자, 그럼 나는 이 용어로 검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알코올리즘도 포함을 해서 그 이에 나머지 것들도 다 포함을 해서 같이 검색을 줍니다. 무슨 뜻이냐? 이 해당되는 용어로 상위 용어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하위에 있는 모든 개념을 다 포함해서 검색을 해줍니다. 하위 개념을 모아서 한 번에 검색해 주는 게 바로 이 히소로스의 장점입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검색하면서 이 용어들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번에 이 모든 개념을 검색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암과 관련된 연구를 하게 됩니다라고 하게 됐을 때 캔서는 네오플라즘즈로 통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나는 어느 부위든지 상관없어요. 모든 암종과 관련된 모든 걸 검색하고 싶어요. 그러면 캔서 이렇게만 검색하는 것보다는 네오플라즘즈 메시로 검색하죠. 그러면 시스츠부터 해서 여기 있는 거 다 해가지고 시험종 뭐 엄청 많죠. 이 통제된 용어. 이 모든 하위에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해서 검색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그리고 모든 걸 다 포함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죠? 100% 정확도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거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뭐 본 네오플라즘즈 옆에 십자가 표시가 있죠. 이건 뭐죠? 여기 밑으로 하이어가 더 있습니다라는 표시예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본 네오플라즘즈 아래로는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네오플라즘즈로 했다면 너무 범위가 넓어요. 나는 필요 없는 부위까지 다 나왔는데 나는 뼈 쪽만 보면 되는데 그러면은 본 네오플라즘즈 검색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하이어만 검색을 한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너무 넓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난 스파이널만 보면 될 것 같아. 그럼 스파이널로 아예 좁혀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범위를 좁히거나 넓히거나에 쓰시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메쉬를 이용해서 펀메드에서 검색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우측에 보시면 펀메드 서치 빌더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Add to Search Builder를 하신 다음에 서치 펀메드를 이용하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펀메드에서 SC 검색이 진행이 되고 검색 결과 이 해당되는 아티클의 검색 결과 하단 쪽에 가시게 되면은 메쉬 텀즈라는 색인된 항목이 있는데 거기서 해당되는 키워드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전에 제가 탭을 두 개를 열어주세요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이럴 때 써먹습니다. 자, 알코올리즘으로 제가 이제 메시 통제를 찾았어요. 그럼 이걸로 검색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우측에 있는 펀메드 서치 빌더에 가서 Add to 서치 빌더 누르십니다. Add to 서치 빌더를 누르시면 알코올리즘 메시라고 이렇게 키워드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서치 펀메드라면 이 페이지에서 또 돌아가요. 펀메드 화면으로.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메시로 또 갔다가 펀메드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여기서 바로 서치 펀메드 안 누르고요. 이게 검색식을 만들어주면 이걸 그대로 드래그해서 우클릭해서 복사를 해요. 또는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펀메드 아까 열려져 있는 탭으로 오셔서 해당되는 검색창에다가 붙여넣어요. 그 다음에 서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8만 건 이렇게 딱 나와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8617건 나왔는데 이거는 전부 다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문헌입니다. 100%. 네. 딱 들어가서 보게 되면 아티클 하나 들어서 쭉 내려가면 초록 지나서 내려가게 시게 되면은 메시 텀즈라는 항목이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죠. 메시 인덱서가 이미 이 논문을 읽고 알코올리즘한 용어를 새기는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메시 텀즈는 아티클마다 뭐 3개에서 많게는 15, 뭐 더 많게도 들어가긴 해요. 근데 여기 있는 세기너들은 무조건 엄청 많이 뭐 40개씩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해당되는 아티클을 대표하는 용어들만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만 봐서도 해당되는 아티클을 파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아, 이 논문은 알코올리즘을 뭐 바이오마커를 가지고서는 뭔가 다이아그노시스 하고 디즈 매니먼트 하면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뭔가 확인할 수 있다. 여기는 트리트먼트 아웃컴도 있겠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당되는 논문을 파악하는 데도 메시텀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앞전에 여기 이제 서브 헤딩 아래쪽에 있는 이 옵션들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리스트리트 메시 메이저 토픽 요거를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요거는 어떤 기능이냐면은 메이저 토픽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주요 주제로 제한해서 검색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요 기능을 체크를 하시고 Add to Search Builder를 하시게 되면은 뒤에 메시가 아니고 MAJR이라는 식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요 알코올리즘 옆에 별표가 붙은 결과만 검색 결과로 나타나게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메시 브라우저에 와서 아까 알코올리즘 메시 이 부분을 이제 지워서 빌더를 깔끔하게 해주고 딜리트나 백스페이스 키로 지우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서브 헤딩지를 좀 지나서 여기 아래 보시면은 리스트리트 메시 메이저 토픽이 있습니다. 요걸로 제한을 겁니다. 제한을 걸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해두신 상태로 Add to Search 빌더를 누르시게 되면 아까와 다르게 MAJR이라고 나타나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MAJR로 나타난 걸. 그 다음에 펀메드 브라우저로 다시 와서 여기서 MAJR로 붙여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6만 건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앞전에 메시로 검색하고 기억나나요? 8만 건이 넘었어요. 근데 2만 건 정도 줄었습니다. 그럼 왜 2만 건 정도 왜 감소를 했느냐? 아까 감소한 2만 건 정도는 알코올리즘, 즉 알코올 의존증을 언급은 했지만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룬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2만 건을 제한 6만 건, 현재는 6만 건은 알코올리즘의 매우 중요한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예 타이틀이 알코올 유 디소더죠, 여기는. 예, 이런 식으로 아주 중요하게 다뤄져 있어요. 이걸 들어가 보시게 되면 여기 아까 메시 색인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메시 키워드 색인된데 끝에 이렇게 별표들이 찍혀져 있습니다. 이 별표가 무슨 뜻이냐? 이 해당되는 아티클은 요거가 바로 주요한 키워드입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별표는 뭐 한 세개에서네개 두 개에서 네 개 정도 이렇게 찍혀요, 대부분. 한 5건 정도 찍히는 경우도 있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걸 보여드리게 되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아티클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는 알코올리즘과 밀리터리 퍼스널과 토바코 프로덕츠가 굉장히 중요하게, 그 크로닉 페인까지 있네요. 이렇게. 이 네 가지가 주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대상으로 했고 남녀다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이 네 가지 키워드가 이 논문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아티클이 어떤 거를 나타내고 있는지, 주요로 다루고 있는지를 확인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주요로 다루는 것들만 검색을 했기 때문에 보다 스페시픽하게 정확도 있게 검색할 수 있는 게 메이저 토픽입니다. 이 메이저 토픽. 서브헤딩은 이제 부표목이라고 그래서 알코올리즘을 다루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뭔가 다른 그 세부적인 주제를 언급할 수가 있게 돼요. 특정 주제를 세분화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세분화하고 싶은 주제를 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러 개를 체크하셔도 되시고 한 개만 하셔도 되세요. 여러 개를 체크했을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OR로 서로를 묶게끔 되어 있고요. 각각의 알코올리즘이라는 키워드는 똑같이 있는데 그 뒤에 슬러시하고 내가 설정한 부표목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으로 메시가 붙어요. 근데 이거를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기억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클릭만 하시면 되니까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알코올리즘 여기 MAGR 한 번 더 지어주시고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서브 헤딩들이라는 항목들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알코올리즘 중에서 보고 싶은 것들을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나는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드럭 테라피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해당되는 걸 체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에드 투 서치 빌더를 눌러줘요. 그러면 해당되는 게 이렇게 MAGR을 제가 그 해제를 안 했었네요. 다시 이렇게 드럭 테라피하고 매지 메이저 토픽은 해제해 주셔야 되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메시로 들어옵니다. 물론 MAJR로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드럭 테라피를 주요하게 다룬 논문들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찾으실 수는 있으세요. 일단은 우리는 부표목만 찾을 거니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걸 그대로 카피하셔서 붙여넣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4,000건 딱 나와요. 여기에는 전부 다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어떤 드럭 세라피와 관련된 논문들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조금 더 주제를 스페시픽하게 잡아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메시 브라우저에서 검색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막 이제 앞으로 메시를 활용하시게 될 텐데 내가 이제 어떤 키워드 넣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검색했는데 서플리먼트 컨셉이라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걸 못 보시냐면요. 트리 구조가 없어요. 시소로스 구조가 없습니다. 왜 없지? 막 이렇게 당황하세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메시라는 그 키워드는 통제된 용어이기 때문에 이게 자주 바뀌지 않고요. 메시는 1년에 한 번만 딱 갱신이 됩니다. 대부분 매달 한 12월쯤부터 1월 사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또 한 번 갱신이 될 때가 왔네요. 그래서 갱신이 되면 이제 어떤 게 갱신됐습니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번 갱신을 하게 되면은 매주마다 새로운 물질이 추가될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유행하는 유행병이 생길 때는 용어를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검색을 할 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는 서플리먼트 컨셉 레코드라는 개념으로 추가를 해줘요. 이거는 매주마다 추가를 해주게 되고요. 새로운 물질이 났다? 그러면 그 용어를 넣고 서플리먼트 컨셉 이렇게 각가로를 지어서 줍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substance라는 것으로 이렇게 색인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메시 브라우저에 가서 지금 있는 띠브린 프래그먼트 이 제가 뭔가 오타가 났었나 보네. 그 사이에 키워드가 서플리먼트에서 해제가 됐나 보네요.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서플리먼터리 컨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되는 용어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트리 구조가 없어요. 예. 올 메시 카테고리하고는 이게 끝입니다. 예, 트리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에드 투 서치 빌드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뒤에 서플리먼터리 컨셉 이렇게 붙습니다. 가까로 메시로 안 붙어요. 이걸로 이제 검색을 하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이렇게. 좀 길죠? 이렇게 하면 6건 나와요. 예. 그럼 이 6건은 뭐냐? 이 밑에 가시게 되면은 메시 텀즈라는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고 요 substance라는 물질 항목명에 들어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세기는 해줍니다. 매주마다 추가되는 물질들은 이렇게 세기는 해주고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통제어를 쓰고 있는데 통제어라는 거와 자연어를 좀 검색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연어라는 건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선생님들이 늘 쓰고 있는 단어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내가 논문에서 보는 거, 책에서 보는 거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보시면은 아까 봤던 알코올 디펜던스, 알코올 어뷰즈 이런 것들이 자연어고 알코올리즘이 통제어 메시가 되는 거죠. 자연어 검색은 펌메드의 자동 키워드 검색 기능은 확장성은 되게 좋아요. 하지만 연관성 없는 문헌이 많이 검색될 수 있고 누락되는 게 발생할 수 있어요. 통제어 검색은 색인과 리뷰했기 때문에 정확도가 아주 높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헐터레스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알아서 매칭들은 해주긴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근데 그렇지만 헐터레스 매시라고 검색한다? 그러면 정도율이 높은 아주 좋은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 통제어만 검색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시고 끝내시면 안 돼요. 자연어 검색도 필요하긴 해요. 네, 이게 뭐냐면 바로 인덱싱 렉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펌메드의 문헌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색인 전문가인 메시 인덱서들이 메시 인덱싱을 해줘요. 색인을 해줍니다. 근데 메시를 색인하는 작업 중이라는 문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문헌이 만약에 11월 달에 EPUB으로 출간이 됐어요. EPUB이란 건 뭐죠? 온라인상에 먼저 퍼블리시되는 문헌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그러면은 이거는 메시 색인한테 사람들이 일단 읽어야 돼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색인이 완료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걸릴지는 문헌마다 좀 다릅니다. 긴급한 문헌들은 좀 빨리 색인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문헌에 뭐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게 많다 그러면은 뭐 2달이 걸릴 때도 있고 뭐 이래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거는 색인이 완료되면 통째로 검색 가능하지만 지금 11월에는 어떻게 되죠? 자연어로밖에 검색이 안 돼요. 예,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시로. 그냥 아무 키워드는 그냥 최고. 최근 거의 문헌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온라인 어헤드 오브 프린트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아티클들이 있습니다. 번호 페이지가 아예 없어요. 이건 온라인에만 먼저 공개된 아티클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에 먼저 공개를 하고 건호 정보 페이지는 나중에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아티클들 같은 게 내려가면은 참고 문헌까지 딱 있고 메시텀이 없어요. 메시텀즈가 없죠. 이런 경우는 메시로 검색을 하려고 해도 메시 검색이 불가능합니다. 아직 세기는 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 아티클을 내가 최신문을 때문에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아티클을 메시로 검색을 하려고 한다? 절대 못합니다. 안 나오죠, 아예. 왜냐면 검색할 수 있는 필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연어 검색도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자연어 검색을 하실 때 그냥 검색하시는 거는 그 권장드리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 자, 그냥 선생님들이 만약에 헐터레스트 이렇게 입력하면은 75,000건 나옵니다. 이거 잘 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뭐 자동으로 검색도 해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냥 전체 필드를 막 연관성 없이 막 다 분석해서 검색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쓸데없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구문 검색을 할 때 내가 2단어 이상일 경우에는 따옴표를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2단어 이상일 때 따옴표를 딱 주게 되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자동으로 트랜슬레이션을 원래는 하게 되는데 따옴표가 주어지는 순간 트랜슬레이션을 기능을 꺼버립니다. 펌미드가 자동으로. 딱 꺼줘요. 그래서 이거는 이 2단어는 무조건 일치하게 검색을 해줘라고 하게 되면 따옴표를 입력하면은 75,000건에서 4만 건의 검색 결과가 줄어들게 돼요. 정확하게 헐트 어레스가 붙어 있는 것만 나오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좀 더 나아가게 되면 그냥 헐트 어레스가 4만 건이라는 거는 전체 뭐 타이틀, 초록뿐만 아니라 어필레이션 뭐 다양한 영역들까지 다 검색을 해서 4만 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연어라는 게 내가 읽고자 하는 논문의 제목과 초록에 내가 의도한 단어가 나오면 그게 가장 일치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검색 영역을 타이틀과 앱스트랙으로만 영역을 제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뒤에 타이틀, 앱스트랙 이렇게 쭉 쓰거나 가까로 TIAB로 쓰거나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2,500건 확 줄어요. 이거는 검색 영역 지적해서 이 해당되는 용어가 타이틀과 앱스트랙에만 나오게끔 검색을 해줘라고 걸어줬기 때문에 훨씬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조금 더 내가 생각한 의도한 아티클들로 좀 더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어는 그냥 예전처럼 이렇게 막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보셨던 통제와 좀 자연어로 활용해서 어떻게 검색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검색을 해보려고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 외과 스마트폰 앱이 알코올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기사가 하나 떴어요.
그래서 음주량 피드백 그룹에다가 음주량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앱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절반의 참가자들은 일정 기간 스마트폰의 음주 추적 앱의 도움도 받았대요. 그 2달간 실험을 했더니만은 음주량 피드백 그룹과 음주량 및 인적 피드백 그룹의 알코올 의존도가 통제 그룹보다 음주량이 더 많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타났답니다. 그리고 뭐 알코올 의존도가 높은 참가자의 음주량은 일반 참가자들과 유사한 음주 데이터를 보였다라고 해요. 근데 이 연구는 스마트폰 앱이 음주량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시사는 하고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기능이 음주량을 변화시키는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지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럼 나는 이거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 내가 어떤 이런 음주 조절, 알코올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존에 나오는 아티클들을 검색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이거 검색할 때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요. 아, 그래, 검색해야지. 알코올 유저 디소더즈 모바일 앱. 이게 이렇게 지금 펌메드 이렇게 치세요. 구글에도 이렇게 치시고. 네, 그쵸? 그냥 이렇게. 예. 아니면 알코올 어딕션 모바일 앱. 알코올 유저 디소더 앱.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189건. 잘 나오죠? 예. 이렇게 자동으로 분석도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네라고 하고 이제 첫 페이지, 두 페이지 읽고 그냥 넘기세요. 자,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연관성 없는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다가 보면은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버되죠. 그다음에 못 본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아티클인데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검색자가 의도한 연구 주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순 검색은 이제 선생님들이 질문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맞을까 틀릴까? 이 189건 맞을까? 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 189건 중에 좀 앞쪽 상단에 있는 아티클이었는데요. 알코올 중독 환자 전혀 관련 없는 문헌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티클 이제 보시느냐고 타이틀부터 앱스까지만 봅니다. 혹시나 부차적인 연구가 또 있어가지고 알코올 의존증가 있는 거 아닐까. 이따가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검색을 하실 때는 조금 이렇게 체계화된 과정들을 가지고서는 진행을 해주시면은 선생님들이 효과적인 검색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대부분 검색 과정을 여러 가지 스텝으로 나누긴 하는데 이거는 뭐 아티클마다 책마다 뭐 좀 다르게 나누긴 해요. 어디는 뭐 포스텝, 어디는 뭐 17스텝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제가 대충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다른 아티클도 많이 보다 보니까 연구 주제를 먼저 구체화를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검색 전략을 두 번째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의도한 주제 분야 데이터베이스 선정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통제와 자연어를 쓴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키워드를 선정을 하고 검색 전략에 따라 검색을 수행하라고 합니다. 네, 검색된 결과를 확인하고 오류가 있을 때는 다시 돌아가서 검색을 재검색을 해서 결과를 확인해라 라는 이런 6가지 정도 스텝을 거치시면 되세요. 6가지 스텝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연구 주제로 먼저 구체화를 하시고 검색 전략을 수립을 하시는 과정은 거의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주요한 개념을 먼저 추출을 해내셔야 됩니다. 중요 개념을 추출한다는 건 뭐냐면은 일반적인 용어를 추출하는 건 아니에요. 뭐 임팩트, 프로세스, 인터베이션 이런 일반적인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그 너무 세부적인 용어도 제외하셔야 돼요. 나는 45세 성인들을 대상으로 또는 주사약을 10mg을 투약을 했고 뭐 5days, 3days 이런 식으로 뭔가 너무 스페시픽한 용어는 다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던 이 아티클에서 연구 주제를 구체화하고 검색 전략을 수립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뽑아야 될 용어들은 결국 알코올의 의존도가 높은 알코올 중독 환자들과 그거와 스마트폰 앱을 가지고서는 그 두 가지를 같이 언급한 이 엔드로 조합한 교집합 부분을 내가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뭐 스마트폰 앱의 추적 앱, 뭐 추적, 뭐 알코올 의존도가 뭐 1년 이상, 뭐 누구는 3년 이상, 뭐 이런 거, 음주량이 몇 병 이상, 이런 거 다 의미 없습니다. 예. 그 시험을 며칠 동안 했고, 뭐 이런 거 의미 없어요. 그런 키워드 다 날리고 우리가 결국 보고자 하는 거는 알코올 의존증을 가진 사람과 스마트폰 앱을 같이 언급한 논문을 찾아서 그 안에서 내가 필요한 그 내용들을 추출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 전략을 이런 식으로 짜두는 거예요. 연구 주제를 구체화하시고 검색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럼 이렇게 검색 전략을 수립하실 때는 대부분 and or not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검색 전략을 짜는 거예요. 두 가지의 교집합 부분을 찾을 건지 아니면 두 가지의 개념을 모두 포함한 걸 찾아야 되는 건지 또는 두 가지 개념 중에 하나의 개념을 제외시켜야 되는 건지
왜 이 불리언 오퍼레이터는 and or 낫을 쓰냐면은 현재의 데이터베이스들은 아직까지 GPT처럼 내가 어떤 구문을 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분석을 해서 답을 주는 형태는 없습니다. 네, 현재 모든 서지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불리언 현산자를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형태를 우리가 잘 제시를 해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서지정보, 풀텍스트, 웹DB로 그냥 구분할 수 있어요. 물론 더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서지정보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쉽게 보면은 어떤 서지와 초록 정보들, 아까 말씀드렸던 서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뭐 펀메드, EMS, 시날, 사이킨포, 리스 같은 게 대부분 다 서지 데이터베이스가 돼요. 이거는 어떤 특정 주제 분야만 다룰 수도 있고 전 주제 분야를 다루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인용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이 서지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로 인용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것들이 인용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지 정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내 주제에 맞는 것들을 픽하면 돼요. 오늘은 펀메드만 볼 거니까 펀메드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지 정보에서 내가 원문이 필요하다? 이 서지 정보를 갖고 원문이 필요한 경우는 이 풀텍스트에서 원문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클리니컬 키, 사이언스 다이렉트, 와일리 뭐 이런 출판사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러한 풀 텍스트들을 가지고서 뭔가 2차적인 어떤 정보들을 만들어내는 거, 약물 정보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임상 데이터베이스, 근거 중심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는 근거 중심으로 뭔가를 찾고 싶다면 웹 데이터베이스 찾으시면 되시고 원문을 보겠다면 풀텍스트를 보시면 되시는데 대부분 서지 정보들은 이 원문 링크 기능을 가지고 풀텍스트를 제공을 같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서지 정보원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선정을 해요. 내 주제에 맞는. 그러면은 그거에 맞는 키워드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펀메드는 통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통제어 메시를 선정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알코올리즘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찾아야 됩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즈 메시는 어떻게 찾았죠? 아까 메시 브라우저에서 내가 주로 쓰는 그냥 일반적인 자연어를 집어넣어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통제어를 찾는 거죠. 통제어를 찾아보고 안에 있는 엔트리 텀을 보면서 이런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구나. 내가 쓰려는 개념과 동일하네. 이거를 통제어로 선정해야 되겠네 라고 하고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두는 겁니다. 자연어는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최신 문헌들을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현재 인덱싱 중에 가장 최신의 문헌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쓰시는 건데, 자연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면은 최신 문헌에 어떤 용어로 썼을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쭉 쓰게 되는데 플러스 알파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 많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내가 주로 보는 논문, 웹페이지, 책 등등을 다 찾아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찾아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것들을 전부 다 OR로 묶어서 똑같은 개념들을 다 OR로 묶어서 하나의 커다란 알코올리즘 세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또 다른 커다란 세트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OR로 묶어진 커다란 두 개의 세트를 AND로 조합을 해서 교집합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검색 전략에 따라 가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검색은 어드밴스드에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드밴스드, 이 펀메드 메인 화면에 검색창 바로 아래 어드밴스드 한번 클릭해 볼게요. 펀메드 메인 화면에 바로 아래 검색창에 있는 어드밴스드. 이제 선생님들은 이 단순 검색창은 그냥 간단한 서지 정보 찾을 때 하시는 거고 이제 어드밴스드를 활용하시면 되세요. 자, 어드밴스 들어가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히스토리 앤 서치 디테일즈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작업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측에 있는 상단에 있는 테이블의 우측 상단에 있는 딜리트를 눌러서 지우도록 할게요. 이 딜리트 버튼을 눌러서 깨끗하게 지우고 어떻게 검색되는지 한번 깔끔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우시고 난 다음에 한번 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상단은 우리가 빌더라고 불러요. 아래쪽은 히스토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빌더는 우리가 검색 영역을 지정을 하거나 또는 검색 키워드를 넣는 곳이고요.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 히스토리라는 곳에 검색 이력이 축적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검색 전략에 따라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먼저 통제어를 먼저 검색을 하고 그다음에 자연어 검색을 진행하는 순서로 할 거예요. 통제어 검색은 요 커리 박스에다가 우리가 선정한 통제어를 집어넣고 add to history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검색 전략 잘 기억나시죠? 검색 전략 여기 있죠? 예, 요거대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먼저 여기서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커다란 먼저 그 세트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알코올리즘 확인을 하시고 아까 확인하셨죠? 다. Add to Search 빌더를 눌러서 검색식을 미리 세팅해 놓는다. 그 다음에 아까처럼 똑같이 복사를 하십니다. 복사를 하시고 제가 탭을 두 개를 열어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통제어 확인하시고 여기 와서 쿼리 박스에 집어넣습니다. 예, 쿼리 박스에 이렇게 집어넣고 네, 서치를 누르시면은 이게 그냥 검색이 돼서 그냥 검색 결과 나와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 할 거 아니죠? 최종적인 조합을 볼 거기 때문에 우측에는 이 꺽쇠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Add to History라는 버튼을 받게 됩니다. Add to History 눌러보시게 되면 이렇게 알코올리즘 가까로 메시가 8만 건 검색이 돼요. 이 결과는 지금 보실 필요는 없으세요. 요거는 일단 통제어 검색만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연어 검색을 진행합니다. 자연어 검색은 일단 검색 필드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세요. 우리는 오늘 타이틀 앱스트랙만 딱 할 거예요. 왜냐 여기에서 나온 이 용어가 나와야지 좀 더 밀접할 거다라고 볼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동일 개념간에는 OR로 미리 조합을 해서 검색식을 쭉 넣으셔야 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OR을 보시게 되면 대문자로 쓰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불연 연산자는 대문자로 쓰시면 이게 연산자로 인식을 합니다. 불연 연산자는 대문자다. 그 다음에 두 단어 이상인 경우에는 따옴표로 묶어줘야 된다. 네, 이거 그래야지만 그 단어를 매칭을 시키죠. 자동 분석을 오프시키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한 단어도 따옴표로 묶었는데요. 예, 저는 그냥 한 단어도 따옴표로 묶어 그냥 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선생님들은 편하신 대로 한 단어는 따옴표 안 묶어도 상관없는데 저는 다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OR로 조합해서 그 다음에 add 누르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뒤에 다 붙어서 가요. 그 다음에 에디트 히스토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어를 많이 추가할수록 재현율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어 세트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와서 이제 만드셔야 되는데 아까 교환에 있는 요 키워드들만 넣으셔도 되시고 나는 더 넣고 싶다. 난 더 많이 넣고 싶은데요라고 하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엔트리 텀을 참고하시면 되세요. 여기 있는 거 다 넣으셔도 돼요. 이것도 다 자연어니까. 그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용어들 뭐 논문 자료, 뭐 웹에서 나온 자료 다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 내가 쓰고 있는 알고 있는 용어들 다 쓰시면 되세요. 저는 그러면 일단은 여기 교환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 용어들만 가져올게요. 요 세 개만 한번 할게요. 선생님들은 뭐 넣고 싶은 만큼 넣으시면 되세요. 오늘 그냥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부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올필드 부분을 타이틀 앱스트로 바꾸셔야 되는데 여기 아래쪽에 있어요. 네, 올필드로 하시면은 너무 많은 영역을 검색하기 때문에 의미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매칭률이 좀 떨어져요. 매칭률을 높이기 위해서 타이틀 앱스트랙으로 해서 정도를 확 높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타이틀 앱스트랙 하고 여기는 검색 구문을 짜놔야 돼요. 이렇게. 예, 요거는 조금 손으로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 일일이 좀 이렇게 다운표도 해줘야 되고 OR도 좀 쳐셔야 되고 이 상태에서 add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타이틀 앱스트랙 다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틀 앱스트랙은 손으로 입력 안 해도 돼요. 네. 여기 OR, 아까 요 작업은 이제 손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에드 트위스트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최신 문헌들을 찾을 수 있게 자연어가 세팅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작업은 우리가 이제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커다란 하나의 세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통제어와 자연어를 OR로 묶어서 정확도가 높은 누군가 리뷰해 놓은 색인된 문헌들을 찾고 최신 문헌도 찾을 수 있는 커다란 세트를 만들 거예요. 그럴 때 요거를 다 일일이 입력해서 OR로 묶으실 필요 없고요. 요 앞에 있는 넘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치라는 항목에 있는 샵 넘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샵 1, 5월 샵 2라고 입력을 하시고 add to history를 하시게 되면은 하나의 커다란 세트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샵 1과 샵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샵 1, 5월, 샵 2 이렇게 해서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커다란 세트를 만들어라 하고 add to history를 합니다. 그러면은 샵 1과 샵 2가 돼서 95,000건이라는 아티클을 검색했고 요거는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모든 아티클들을 검색하게 된 거예요. 물론 자연어를 더 많이 넣어야지만 더 완벽하게 검색을 할 수 있었겠죠. 자, 오늘은 실습이기 때문에 일부만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거 알코올 의존증 세트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요 과정을 더 거치셔야 돼요. 4, 5, 6, 7번까지 거쳐셔야 됩니다. 자, 무슨 뜻이냐? 4, 5, 6번은 이제 모바일 앱 세트를 하나 만드셔야 되시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통제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자연어,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셋. 그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엔드 조합이죠. 여기 아까 여기 제가 캡처를 해놓은 이유가 검색 조합 까먹지 마시라고. 알코올 의존증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엔드 조합. 그래서 마지막에는 각각의 커다란 세트인 3번과 6번을 엔드로 조합하시는 겁니다. 한번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실게요. 저도 같이 화면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해야 되니까 모바일 앱은 도대체 통째가 뭐지? 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주구나. 선생님도 지금 쭉 진행하시면 되세요. 에듀 투 서치 빌더.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의 반복이에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즈. 카피해서 붙여놓고 add to history. 통제어 먼저 한 줄 채워놓고 네, 자연어 넣어야 되죠. 자연어는 저는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일단 갖고 올게요. 아, 여기다 넣으면 안 되죠. 왜냐? 여기다 넣어서 위에다 넣어서 add 하셔가지고 타이틀 캡스를 붙인 다음에 add to history 하시면은 최신 문헌들까지 같이 네, 4번과 5번이니까 샵 4번 5와 샵 5번 4번과 5번을 조합을 해서 모바일 앱과 관련된 세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샵 3번의 알코올 의존증과 그리고 샵 6번의 모바일 세트를 엔드로 조합을 해서 가장 최종적으로 63건의 문헌들 교환의 91건인 이유는 자연어가 더 많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는 63건 이렇게 나타나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서 마지막 최종적인 3번과 6번의 엔드 조합까지 얻어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지금 쭉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줌의 채팅창에 남기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릴게요. 아마 이렇게 보시고 하시면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나마 이제 이 자연어로 입력하시는 좀 시간이 좀 걸리셔서 그러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통제어, 자연어, 그리고 조합. 통제어, 자연어, 조합. 이 순서만 딱 기억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만약에 검색을 이제 끝내신 선생님들은 아까 전에 그 제가 교환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번 확인해 보면은 단순한 검색식으로는 189건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체계적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91건으로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한 절반은 불필요한 논문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네, 관련성 없는 논문이. 그러니까 우리가 체계적으로 검색을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좀 오래 걸린 것 같지만 익숙해지시면 금방 합니다. 통제어도 금방 찾으시고 자연어 선정도 금방 끝내시고 조합도 금방금방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트 지금의 이 순서대로 키워드만 바꿔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절반 90건의 문헌을 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예시로 이렇게 결과수가 적은 아티클 주제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건데 선생님들 연구 주제 중에 아티클 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는 못 찾았던 논문 많이 찾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검색할 때 189건이었는데 체계적으로 검색하니까 300건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뭐죠? 단순 검색을 다 놓쳤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논문들도 오히려 끄집어낼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검색했을 때는 무조건 검색 결과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거는 주제에 따라서 다르다. 근데 지금은 쓸모없는 문헌의 절반은 가량 50%를 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건은 다 읽어봐야 된다. 왜죠? 무조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까지 이제 되셨으면은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좌측에 보시면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요. 우리가 63건, 저는 63건인데 선생님들 좀 결과 다를 수 있죠. 요 최종 결과 숫자를 누르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아티클들을 쭉 리스트업을 해서 보실 수 있으세요. 물론 베스트 매치로 보셔도 되시고 최신 순으로 정렬해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이렇게 정렬해서 쭉 보시다 보면은 결국 이 아티클 중에서 좀 필터링해서 보고 싶은 것들은 자체 필터를 이용하시면 되세요. 어떤 것들을 필터할 수 있느냐?
아티클 타입도 필터링 할 수 있고 언제 나왔는지 퍼블리케이션 최근 것들 위주로 볼 수도 있는데 나는 먼저 이 분야를 이해해야 되겠어서 리뷰된 논문들만 보고 싶으면 리뷰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필터즈 어플라이드 리뷰라고 나타나게 되고 리뷰 아티클 8건만 딱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아티클들에 있는 참고 문헌들을 따라가시게 되면 해당 연구들을 주제들을 좀 더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 필터는 한번 걸리게 되면은 계속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 여기서 제가 다른 용어를 검색을 한다? 전혀 다른 용어를. 그러면은 이 필터가 걸려 있는 상태로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네,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상하게 이 필터를 걸어놓고 검색을 계속 하시면은 갑자기 0건 나올 때가 있어요. 뭐지? 이렇게 깜짝 놀라시는데 필터가 걸려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다른 검색을 진행을 한다. 할 때는 클리어 올이라는 걸 눌러서 네, 필터를 해제를 하시고 그 다음 검색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헌을 볼 때는 아티클 하나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아티클 이렇게 서지 정보도 쭉 보실 수 있으세요. 뭐 이 부분들 선생님이 많이 보셨기 때문에 뭐 초록을 보실 때는 아티클을 들어가서 본다라는 걸 기억하실 텐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결국 초록이 아니죠. 예, 원문을 보시고 원문에 있는 테이블이나 리절트를 보시고 데이터들을 뽑아내서 내 연구에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 원문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라고 하면은 타이틀의 우측에 가시게 되면은 풀테스트 링크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이콘이 여러 개 있어요. 여기서 find in link만 하시면 됩니다. 위에 두 개는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 두 개는 펌메드에서 제공한 아이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 홈페이지로는 가는데 원문이 안 열릴 수 있습니다. 왜냐? 그냥 출판사로 안내만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find in link는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요 find in link를 눌러봤을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Full Text Finder 상위 규정 도서관 원문 제공 서비스. 예, 무슨 뜻이냐면은 저희 도서관에서 저널을 한 13,000개 정도 구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구독하는 전원들 선생님들이 다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펌메드에서 아티클 하나, 그 저널이 아니라 아티클 하나라고 검색했는데 이 아티클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이거를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저희도 막 찾아봐야 돼요. 그럼 그거를 기계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Find It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 풀텍스트 파인더가 이거요 저희가 구독하는 거라서 요거 누르면 열려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텍스트 파인더에 풀텍스트에 이렇게 링크가 나타나는데 두 개가 나타나든 네 개가 나타나든 상관없어요. 다 똑같은 거니까 아티클은. 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하시면은 PDF를 볼 수 있는 또는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문을 이용하시면 되세요. 이 위에 있는 두 개 누르시면 안 되세요. 두 개는 원문을 볼 수 있는 페이지로 가는 게 저희가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도서관을 통해서 보시는 건 요 파인드이십니다. 무조건. 근데 파인드잇을 통해서도 원문 제공 저널이 이용 가능 프로텍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저널을 구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도서관에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래쪽에는 원문 복사 신청이라는 걸 통해서 인쇄본 형태로 아티클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이 해당되는 건 여기 이용 안내를 확인해 보시고 여기 이용 안내 페이지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를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약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 안내도 써 있어요. 그다음에 펀메드 결과에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아티클 하나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초록 정보들도 있지만 아래쪽에 시밀러 아티클즈라는 항목이 있어요. 요 아티클 여기 보시면 스크롤 내리시면 어느 아티클마다 들어가면 있는데 시밀러 아티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미국 국립도서관에서 제가 제시하는 추가 정보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해당되는 아티클과 유사한 아티클들을 추천해 주는데 이게 어떤 개념을 해주냐면은 메시를 분석을 해서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관성이 높죠. 그래서 관련 있는 문헌들을 확장해서 살펴볼 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떤 연구 결과물들 적거나 아니면 조금 더 확장해서 보고 싶다 할 때는 시밀러 아티클즈 항목을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자, 검색된 결과를 저장하고 싶을 때는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90일 건 결과 나왔다, 저장하고 싶다. 세이브 버튼 눌러서 포맷을 설정하시고 하시면 되시고 뭐 초록까지 난 보고 싶다 또는 CSV로 저장하시면 엑셀 포맷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만 요새는 이렇게 세이브를 이렇게 파일 형태로 잘 안 받으시고 엔드노트라는 서지 관리 도구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곤 하세요. 그래서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은 저희 도서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그 교육 안내상에 정기교육에서 펀메드 엔드노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엔드노트가 뭐지? 이렇게 궁금했던 선생님들은 요거를 이제 펀메드에서 검색한 것들을 엔드노트란 프로그램을 수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조금 엔드노트로 수집하는 걸 보겠다면 다음 교육을 신청하시고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얼럿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얼럿은 개인 계정을 생성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크리에이터 얼럿을 누르시면은 계정 생성 페이지로 가는데 그냥 뭐 구글 계정으로 쓰시면 되니까 가볍게 만드시면 되세요. 이거 무슨 기능이냐면은 제가 아까 샵 3번, 6번 검색했죠. 이게 최종적으로. 근데 요 검색을 내가 한 달 뒤에 또 검색하고 한 달 뒤에 매번 검색을 해서 새로운 아티클이 나오는지 계속 보고 싶어요. 아니면 일주일마다 검색을 하거나 또는 데일리로 검색하거나 매번 들어가서 아까 그 7줄 맨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 상태로 검색이 완료됐을 때 이 상태에서 크리에이터 올려서 하면은 그 서치 텀즈가 이렇게 자동으로 다 들어갑니다. 아까 조합한 우리 엔드 최종 조합한 것까지. 그래서 그거를 제 메일로 받아볼 수 있게 해요. 어떻게? 뭐 먼슬리든 위클리든 데일리든. 그래서 제가 초록까지 포함해서 샌드 모스트 200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검색이 돌아서 제 메일로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얼럿을 어떻게 많이 쓰냐면은 저렇게 검색식을 세팅해 놓고 새로운 아티클이 뜨면은 갖고 오기도 하고요. 이렇게도 합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저널명이고요. 가까로 T에는 뭐냐면 아까 그 저널 검색할 때 가까로 저널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시죠? 그 저널이라고 써도 되고 TA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다 가까로 저널이라고 쓰셔도 되세요. 그래서 제가 주로 보는 저널들을 풀네임으로 해가지고 딱 하고 OR로 묶어서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데일리로 업데이트 시키게끔 해놨어요. 제 메일로. 그러면은 이게 매번마다 그냥 제가 그 해당되는 이 저널에서 새로운 아티클 쓴 거를 일일이 들어가서 안 봐도 메일로 오기 때문에 메일에서 아티클 타이틀은 초록 보고 관심 있으면 들어가서 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내가 관심 있는 저널들을 검색할 수 있게끔 해줘요. 자, 다행히 조금 시간이 있어서 구글과 AI까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쭉 설명을 열심히 막 해서 이제 펌메드를 가지고 통제하자. 근데 구글로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신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각 구글. 네. 구글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 아닐까요? 네, 요새 구글 학습 검색 워낙 많이 쓰시죠. 그럼 뭐 먼저 검색하세요? 여쭤보면 구글 먼저 검색한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구글은 웹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웹에 존재하는 학술적인 형태를 서지 정보를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학술 형태를 갖고 있으면 자료를 크롤링 해가지고 구글 알고리즘 따라 랭킹을 부여를 해요. 그래서 연관도가 높은 것들 먼저 이렇게 랭킹을 부여해서 쭉 보여줍니다. 뭐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거는 여기 인용이라는 게 있어서 이거 보고 많이 합니다라는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인용은 그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프스의 피인용과 좀 다르죠. 예, 그것보다 한 1.5배에서 1.8배 많이 나와요. 왜냐면 아니 더 많이 나올 때도 있어요. 왜냐? 그냥 하이퍼링크만 있어도 그냥 인용으로 치기 때문에 이 인용 횟수만을 가지고서 무조건 좋은 아티클이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구글하고 검색을 하실 때는 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두시고 검색을 진행하시면 좋아요. 자, 첫 번째, 어느 위치에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어서 검색이 됩니다. 즉, 원문 자체를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원문 내용까지도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으면 검색을 해요. 띄어쓰기를 하시게 되면 무조건 AND 연산을 인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펌메드, 구글, 네이버 모든 검색 사이트부터 데이터베이스가 다 똑같습니다. 띄어쓰기 하면 다 AND 조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다음에 구글은 특이하게 입력하는 검색어의 순서에 따라서 랭킹을 평가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스트로플라스티, 힙프랙처와 힙프랙처, 아스트로플라스티 제가 순서만 도치시켰어요. 검색 결과가 첫 번째 건 똑같은데 두 번째 거부터 검색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네. 입력된 검색 키워드의 순서에 따라서 가중치를 앞쪽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결과가 달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똑같은 키워드로 두 사람이 검색했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대부분 이 키워드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개념은 똑같이 넣는데.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개념을 앞쪽에다 최대한 배치시켜서 검색어를 순서를 배치를 시키셔야지만 그거에 따라서 결과값이 정확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네, 구문 검색할 때는 이렇게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단어가 떨어져 있으면 엔드 조합을 하기 때문에 그냥 힙 프랙처 아스로 플라스틱 이렇게 하면 32만 건 나와요. 근데 나는 힙 프랙처는 명확하게 딱 묶어주고 아스로 플라스틱 이렇게 하게 되면 6만 2천 건으로 확 줄어듭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당되는 단어들은 항상 따옴표로 묶어서 구문은 묶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키워드는 자동으로 변형 검색을 해줘요. 그래서 음원으로만 넣어도 위맨, 뭐 피메일 다 검색을 해줍니다. 네, 와일드 카드란 검색이 있는데 와일드 카드는 어떤 식이냐면은 토탈 아스트로플라스틱 가운데 별표를 찍어 놓고 따옴표를 묶어주게 되면요. 이 별표 자리에 올 수 있는 단어들이 검색에 나타납니다. 힙이 올 수도 있고 니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검색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별표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단어들을 다 매칭시켜서 검색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네, 불련 연산자 똑같이 구글도 써요. 그래서 불련 연산자 없이 니오세오 아스트랄티스 토탈리 아스트로플라스티 그냥 쭉 검색한다? 31만 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개념적으로 묶어요. 니오세오 아스트랄티스 토탈리 아스트로플라스티와 토탈리 리플레스는 어떤 같은 개념이니까 5월로 묶어서 가로로 묶어줍니다. 가로는 먼저 연산하세요죠. 네, 수학 기호. 네, 다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17,000건을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는 구글도 이렇게 좀 불리한 기법, 네, 따옴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로로 먼저 연산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묶어서 해주면은 결과들을 좀 컴팩트하게 보실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구글의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가장 첫 번째는 학술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저널만 검색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매들라인이라는 걸 검색하는 펌매드는 뭐였죠? 엄선된 위원회에서 엄선된 5,600개의 저널을 검색할 수 있게 보여주는데 구글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학술적인 형태만 탁 끌고 와요. 그래서 이 아티클, 이 해당되는 학술지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들이 있는지 또는 어느 정도의 그 피어 리뷰가 잘 되고 있는지, 저널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등은 여러분들 진짜 평가를 하셔야 되세요. 그냥 내가 입력해서 쭉 나왔는데 첫 번째 아티클이 너무 좋아요. 그냥 인용했어요. 내 아티클에다가 레퍼런스로 삼았는데 피어 리뷰어가 물어봅니다. 이 아티클 왜 인용했죠? 이거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당황하죠. 구글에서 나왔는데 왜 아니지? 네, 구글은 학술적인 신뢰도를 평가해 주지 않아요. 네, 선생님들 진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검색어 수의 입력이 제한돼 있고 이 검색 결과가 17,100개 이거 끝까지 다 확인할 수 없어요. 그 검색 결과 한 번에 저장은 안 됩니다. 하나씩씩 따로따로 저장하셔야 되세요. 네, 통제어 사용하지 않아요. 메시 같은 통제어 없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 읽고 새기는 건 없습니다. 그냥 타이틀과 입력해서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율 높은 검색은 불가해요. 그 연관성 없는 문에 나올 수도 있죠. 아까 전에 보셨던 뭐 리뷰별로 뭐 제한을 한다거나 뭐 이런 뭐 RCT로 제한한다거나 이런 거 불가합니다. 검색 기록 저장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우리가 막 엔드 오화 조합을 히스토리에서 쌓아가면서 조합하는 거 안 됩니다. 그냥 한 줄에다 쭉 이렇게 검색 수식을 막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검색어 입력이 제한이 있어서 너무 단어가 길어진다? 안 들어갑니다. 네.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구글 쓰지 말라고 가는 거가요? 이렇게 이제 제 의견이 뭐 쓰지 말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제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게 되면 그 사실은 이제 제가 아티클을 좀 기반으로 갖고 왔습니다. 이 아티클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좌우를 이제 구글과 펌메드의 기능들을 이제 좀 비교를 해놓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것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티클의 리절트 결과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일단은 학술적인 검색을 하시려면 펌메드 같은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검색을 해라. 그런데 구글 스칼라도 결국은 포괄적으로 더 전 주제 분야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웹포탈 검색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 그 펌메드 같은 학술 데이터베이스 먼저 검색하시고 내가 연구 아티클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구글 스칼라를 통해서 아티클을 수집은 하시되 아티클에 대한 평가, 근거 수준의 평가는 직접 하셔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AI에 관련된 라지 랭귀지 모델과 관련된 GPT들 관련된 것들이에요. GPT가 많이 이제 이슈가 좀 떨어진 것 같다고 생각들 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이슈가 더 많이 되고 있고 여전히 개발 중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티클 좀 찾아줘라고 하게 되면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아티클을 알아줄 때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근데 또 잘 찾아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티클을 내가 찾고자 할 때는 쓰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아티클들이 정말 있는지를 펀메드와 구글에서 한 번씩 있는지 확인은 해보셔야 되세요. 그 아티클 추천은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연구 아이디어를 찾아볼 때 쓰실 수 있는데 여기 제가 빨간 내용으로 쳐준데 뭐냐면은 나를 가정을 해주는 겁니다. 나는 올스페딕 설전이야. 근데 뭔가 연구의 제한점들이 있던 것, 기존의 제한점으로 언급됐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5개 토픽을 제안해줘 하면 이렇게 토픽을 제안을 해줍니다. 물론 이게 다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아이디어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중에서 내가 아이디어를 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롬프트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자꾸만 질문을 던지면서 GPT와 대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GPT가 보시면 뭐 챗GPT, 빙체, 구글바드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쓸 때 뭐가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중에 유용한 툴들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챗PDF.com이라는 게 있습니다. 챗PDF.com은 뭐냐면은 여기다가 PDF를 이렇게 파일 하나 올려요. 그럼 이 PDF 파일 내에서만 답변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존의 GPT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이 아티클을 분석을 해서 답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면 이 아티클에서 기반으로 해서 해당되는 아티클들의 위치를 찾아서 답을 해주기 때문에 아티클 자체를 분석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perplexity.ai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는 뭐에 쓰시기 좋냐면은 내가 레퍼런스 찾을 때 굉장히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티클을 그냥 질문을 단순하게 던지게 되면은 응답을 주게 되는데 거기에 레퍼런스를 달아서 이렇게 응답을 주게 됩니다. 물론 레퍼런스가 웹사이트인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참고 자료로 찾을 때 내가 뭔가 새로운 참고 자료, 근거 자료를 찾을 때 쓰기에는 굉장히 괜찮아요. 물론 이거는 이제 프로로 하시게 되면은 GPT-4 기반으로도 쓰실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비용 지불하셔야 되니까 이거는 참고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alice.org라는 거는 이렇게 내가 어떤 질문을 드렸을 때 한 200밀리언 정도의 아티클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아티클과 초록 썸머리를 같이 줘요. 그래서 해당되는 아티클들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를 또 확인하실 때 좋습니다. 위즈덤 AI는 이제 내가 어떤 해당되는 주제 분야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퍼블리케이션 액티비티라던가 사이테이션 트렌드 등을 보실 수 있으시고 관련된 연구자들이라던가 펀더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때 좋기 때문에 이럴 때 내가 어떤 트렌드나 연구 방향들을 확인하실 때 좋습니다. 사이스페이스닷컴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어떤 주제를 입력하시게 되면은 5개의 탑 페이퍼를 가지고서는 해당되는 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게끔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 페이퍼들 추가 목록들을 보실 수 있게 되고 여기 이제 코파일럿이라는 게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코파일럿을 가지고서는 내가 질문을 던지면은 해당 주제에 대한 답변들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서 이 좌측에 있는 기능들을 눌러보시면 좀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이트들을 다 쓰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이런 것도 있다. 도구들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 있는 것들이 무조건 환상,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할루시네이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정리를 할 건데 정리하기 전에 제가 좀 채팅창에다가 링크를 하나 드렸어요. 링크는 오늘 교육에 대한 설문지입니다. 그래서 구글 설문지니까 링크 클릭하셔서 설문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 설문지 클릭하시면서 정리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펀메드는 매들라인과 PMC 등을 검색한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매들라인이라는 주요한 의학, 생의학, 간호학, 보건학 분야의 아티클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검색할 때는 효율적인 검색 결과를 얻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색 전략의 단계, 6단계에 따라서 검색을 수행하시는 게 좋아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통제어와 자연어 선정. 이 키워드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검색 결과가 천차만별이 됩니다. 통제어는 유사한 개념을 대표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검색에 활용하면 정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어요. 자연어는 언제 쓰신다고 그랬죠? 최신 문헌 누락 방지 위해서 똑같이 활용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하시려면 어드밴스 서치를 이제 활용하셔서 검색을 진행하시는 것들을 권장을 드립니다. 구글 스칼라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분석된 검색 결과를 굉장히 빠르게 보여주기 때문에 쓰시기 굉장히 좋아요. 근데 구글 스칼라 단일로 내가 연구를 한다? 그건 굉장히 좋지 않고요.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보조적인 도구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데이터베이스는 한 종만 쓰시는 게 아니고 내 분야에 맞는 것, 목적에 맞는 것들을 찾으셔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펌메드나 뭐 구글이나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실 때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뭐 성혜관 10층 도서관 오셨을 때 제가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문의해 주셔도 되시고 뭐 전화 또는 이메일 또는 도서 홈페이지 Q&A로 주셔도 되시고 요새는 뭐 시톡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심시톡에다가 그냥 제 이름 찾아서 이승재 찾아가지고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제가 시톡으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편하실 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